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규 기술 이민 관련 연방정부의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새로운 기술 이민 제도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해외 숙련 기술자 간의 중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숙련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기업이 절차를 거쳐 해외 인력을 찾았지만 앞으로는 연방정부가 해외 기술 인력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인력풀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먼저 국내 관련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후 적합한 인력이 없을 때 해외에서 기술 인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연방정부가 연방기술 노동자, 연방기술직군, 캐나다 경험군, 사업군, 주정부 신청자들의 클래스에 나누어 해외로부터 신청자를 받은 후 인재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해외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적합한 인력을 검색한 후 채용 과정을 밟게 됩니다.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이민부 장관은 이 과정을 연방정부가 기업과 이민을 원하는 숙련 기술자들 간의 매치메이커, 즉 중매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규 이민 제도 하에서 정부 역할을 지금까지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신청 서류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해외기술 인재풀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캐나다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기술 이민 의사표명을 할 경우 전문적 기술, 교육, 사용 중인 언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제출한 자격이나 능력이 주 정부와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인지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술 인력은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기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후보를 물색한 후 인터뷰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장관은 정부와 함께 기업들도 신규 기술 이민 신청자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단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기존 2년간의 대기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이라며 빠르고 탄력적인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술 이민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이 여전히 길다며 기업 환경이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즉시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앨런 오데트 온타리오주 상공회의소 대표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호주의 경우 대기 시간이 60일에 불과하다며 우수한 해외 인력을 호주에 빼앗길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애플과 특허 전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와 10년 동안 특허 공유를 합의했습니다. 특허만 대량으로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 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려는 이른바 특허 괴물까지 활개치고 있는 게 현재 IT 업계의 현실입니다. 삼성과 시스코의 특허 공유, 평화 조약은 세계 IT 업계의 고무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의 아이폰 진영과 삼성과 구글, 시스코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와 10년 동안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플과 특허 전쟁 중인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우군을 확보한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사의 특허 협상에서는 물론 향후 존재 가능한 특허 침해 리스크에 대한 사전 방지 효과까지 누릴 전망입니다. 시스코 또한 정부 기술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와의 특허 공유와 함께 잠재적 특허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사의 이번 제휴는 현재 특허 침해 소송으로 얼룩진 세계 IT 업계에 협력을 통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기술 특허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온 애플에 대해 삼성과 구글이 손을 잡고 안드로이드 진영을 구성하면서 양측은 특허 전쟁을 치루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특허 전쟁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까지 포함된 상품 가격을 지불해 오게 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시스코의 특허 공유 합의는 기업의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우수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로부터 비롯된 애플의 고집스러운 기술 독점과 강요에 사실상 애플의 소비자들은 애플만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안정성과 목적성은 충족되지만 비싼 가격과 제공자 중심의 시스템이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시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을 채용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진화를 빠르게 하고 양사의 제품 간 호환성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특허 분쟁 비용이 제거되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도 기대해봅니다. 애플은 한국과 미국 특허 소송 승리를 배경으로 최근까지 앞으로 우리 제품을 베끼지 말라는 굴욕적인 복제 방지 조항 동의까지 요구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박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시스코의 이번 제휴는 세계 IT 업계에 만연된 소모적 특허 소송 기류를 본원적 시장 경쟁 흐름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IT 업계도 무분별한 특허 소송은 자제하고 진정한 혁신 경쟁과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승부를 벌여야 할 때입니다. BC주의 이번 주 날씨가 춥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이번 주 BC주의 날씨가 최저 영하 7에서 8도까지 내려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체감온도 최저 20도까지 느낄 수 있다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캐나다 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난한 기온이 갑작스럽게 차가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위에 대한 준비가 없던 노약자나 길거리 노숙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기온의 변화 뒤에는 북극 지방을 중심으로 한 온난화 현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북극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극지방 호수의 얼음 두께도 점점 빨리 얇아지고 있다고 기상학자들이 4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 소속의 기상학자들은 미국 알래스카주 북부에 있는 호수 400여 개를 조사한 후 북극에서 얼음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 및 환경관리 박사과정의 크리스티나 서두 연구원은 북극 온난화 진행으로 이 지역 얼음의 두께가 현저하게 얇아지면서 주변 기온보다 높은 수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얼음 두께를 실측한 결과 감소의 폭이 생각보다 큰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겨울이 끝날 무렵 줄어든 얼음의 두께가 최소한 30cm가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난 50년 동안의 북극 지방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이에 따른 겨울 강수량 변화로 인해 북극 호수 얼음의 두께, 결빙 기간, 결빙 시기 등이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의 물이 종전보다 더 늦게 얼고 더 빨리 녹고 있다면서 겨울도 1950년대에 비해 24일 정도 짧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극의 얼음 두께 변화와 겨울 기간의 단축은 북극 전체의 온난화와 북극 바로 아래의 하위도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호수에서 대기로 날아간 수분이 많아질수록 차가운 북극 기단을 북극의 바로 아래 위도에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서두 연구원은 기압이 밀어내고 끌어들이는 순환 과정이 강해지면서 하위도에 국지적으로 북극의 수분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차가운 날씨가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 동부의 한파와 강한 눈 폭풍과 이번 주 BC주의 차갑고 건조한 기온은 북극 바로 아래의 공기압의 수축과 팽창에 따른 북극 기온의 유입이 큰 이유라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BC주는 이번 주 내 차가운 고기압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이다 다음 주 초 비와 함께 예년의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 취한 사람을 차에 태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BC 대법원이 술에 취한 일행 때문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해 운전자 부상을 치료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밴쿠버에서는 여럿이 함께 술자리를 가질 경우 일행 중 한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해 음주를 자제토록 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티가 많은 연말 연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신 운전해주는 오퍼레이션 레드 로즈 등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이러한 문화를 위협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C 대법원은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동승객의 난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부상을 치료하는 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지난해 취한 남편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남편의 돌발 행동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여성이 ICBC에 80만 달러의 부상 보험금을 요구한 것을 기각한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을 내린 안토니 썬더스 판사는 ICBC 보험제도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의 과오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금은 차량 밖의 인물, 즉 다른 차량에 탑승해 사고를 당한 부상자나 보행자에게만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연말 연시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만취한 이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오퍼레이션 레드 로즈와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들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들에게는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장 봉사활동을 중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판결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만취한 일행이 있을 경우 아무 거리낌 없이 운전대를 잡아온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가진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 지목 문화는 이전부터 많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사회 전체가 이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이 함께 음주를 즐길 시 만취한 이들은 5명이 넘기도 하는데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명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대하는 어머니회의 앤드류 머리 씨는 5명의 취한 친구들이 자동차 안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생긴다며 이번 기회에 ICBC와 주정부 교통부 역시 음주운전 관련 규율을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망각과 신군국주의 물결에 대한 견제가 미국의 일본계 정치인에 의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미 국무부에 일본의 과거 만행과 침략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픈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의 의지와 신념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이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 정리 문제와 참혹한 만행에 대한 참회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들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시인을 촉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서한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강하게 부정한다며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나 위안부를 한때 창녀로 간주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심사참배, 모미이 가스토 NHK 회장의 망언 등이 그 증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세출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이 4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A4 용지 2쪽 분량의 편지에서 혼다 의원은 생존해 있는 위안부 희생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내할 여유가 없다며 일본 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국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혼다 의원이 제출해 하원을 통과하고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세출 법안에는 2007년 하원에서 처리된 위안부 결의안을 해결하도록 국무장관이 일본 정부에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다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가 성노예를 강요한 20만 명의 여성들 중 현재 한국에 55명, 필리핀에 26명, 대만에 5명만 생존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황금자 할머니가 별세한 사실까지 거론한 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캐리 국무장관의 분발과 더불어 미 국무부 내 민주, 인권, 노동국과 인신매매 감시 단속국 담당자와의 면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과거사 이슈도 아니고 아시아 이슈도 아닌 인권 이슈라며 일본이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역과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일본계 3세입니다.
그는 자신은 일본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며 일본은 독일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가는 현명한 선택을 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계 미국인들이 칠선의 중진 의원인 혼다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혼다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한 30대의 인도계 정치인에게 일본계 미국인들이 정치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조차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적어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인 미국계 일본인들조차 그런데 일본 본토의 분위기가 어떨지는 미루어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과거 만행과 새로운 군국주의 분위기에 대해 이번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이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달라고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 학생은 과거의 전쟁 범죄를 가르쳐야 평화를 지키고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배움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는 17세 고교생 어거스틴 강, 한국명 강민석 군이 지난달 19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올린 청원글입니다. 강민석 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미국 역사 교육과정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일본은 군 위안부와 같은 성노예 행위와 7.31 부대에서의 생체 실험 등 셀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을 들었다고 서술했습니다. 강 군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전쟁 범죄를 가르침으로써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은 학교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다루어 수백 쪽에 달하는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은 드물게 다룬다며 일부 국가가 아닌 세계 곳곳의 역사에 관해 균형 잡힌 교육을 받고 싶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청소년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교과서에 일본의 만행을 담아 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미국인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강 군의 생각입니다. 강민석 군의 청원은 6일 현재 5,300여 명이 서명해 미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한 1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다행히 뉴저지 시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뉴저지 한인회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에서도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한국에서도 서명운동을 돕겠다는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독도 지키기 운동을 한다고 밝힌 한 봉사자는 한국인들이 위더피플에 더욱 쉽게 서명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 군은 많은 사람이 나의 청원으로 인권을 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주변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 청원을 시작으로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봄으로써 미래의 인권 범죄를 막고 더욱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정부가 관련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C페리의 노선 축소를 강행했습니다. BC페리의 노선 축소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드 스톤 교통부 장관은 총 1,89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선 축소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톤 장관은 폐지된 노선은 오는 4월 28일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며 더욱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스톤 장관은 노선 축소뿐만 아니라 시니어 전용 할인 제도도 4월 1일부로 축소되며 페리 내 슬롯머신 설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밴쿠버 아일랜드의 유명 관광지인 베라쿨라의 경우 작은 선박을 자주 운행하는 것으로 관광 산업의 타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정부 측에 지금까지보다 더 조직적인 시위가 있을 예정이라며 1000여 명의 시위대와 맞설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체들은 3월 11일과 15일 양일간 피켓 시위를 계획 중이며 11일에는 빅토리아의 주정부 의사당 앞에서 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종된 한인 노신임 목사 실종 사고가 해를 넘기면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신임 목사의 아들 샘 노 씨가 $10,000의 사례금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아들 샘 노 씨는 진작 사례금을 제시하고 싶었지만 수색 작업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망설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노신익 목사가 실종된 지 무려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는 물론 광역 밴쿠버 전역에서 노 목사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함께해온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사례금을 걸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샘 노 씨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일부 경찰 및 소방관들은 휴일에 자유시간을 포기한 채 전문 인력으로서의 노련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수색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일 노 목사의 아들인 샘 노 씨가 아버지를 찾는데 $10,000의 사례금을 내걸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린 그는 처음 수색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현상금을 걸었다면 아버지는 이미 집으로 돌아오셨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는 도리어 수색 작업에 혼란을 줄 수도 있었기에 조심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그동안 시간을 할애해준 사람들이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아버지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실종 사실을 모르는 지인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000의 사례금이 포함된 새로운 전단지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작되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감 중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캐나다 국경수비대에 대한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국경수비대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멕시코 여성 루치아 베가 지메네즈 씨의 사건을 중심에 둔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메네즈 씨는 YBR 공항의 구치소에서 감시를 받던 중 멕시코 추방 예정일 바로 전날인 20일 구치소 샤워실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되었으며 곧바로 밴쿠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8일 사망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인물이었음에도 국경수비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밴쿠버의 멕시코 총영사 클라우리트 프랑코 역시 본국 정부에서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경수비대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품고 지메네즈의 사망 경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어 무려 7,0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BC 시민인권협회와 피봇 리걸 소사이어티가 함께 진행하는 청원에는 밴쿠버 경찰과 RCMP에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며, 반면 국경수비대를 조사하는 어떠한 기관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급성장했던 캐나다 자동차 판매 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발표된 데스로시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캐나다 자동차 판매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0.3%에 그친 95,639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친 자동차 시장의 판매 수치는 외국 수입 완성 차량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는 1월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제조업체별로 분석할 경우 캐나다 내 미국 하청 3대 업체보다는 수입 완성 차량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상당수가 은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1일 발표된 BMO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인들의 31%가 정부의 연금이 유일한 은퇴 준비라고 응답, 충분한 은퇴의 준비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은퇴 방안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에서 22일간 1000여 명의 국내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9%가 은퇴 준비로 캐나다 연금 또는 퀘벡 연금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1%의 응답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은퇴 준비가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RCMP와 ICBC는 목요일부터 산만한 운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BC주 전역에 걸쳐 진행한다고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도로 안전운전을 위한 것으로 특히 휴대폰 사용에 대한 캠페인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ICBC는 광고 캠페인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환기에 나서며, RCMP는 주요 도로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ICBC는 집중력 있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올바른 운전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